스토어 통계 비즈 어드바이저 활용하기 부분입니다. 그 스마트 스토어 통계를 통해서 파악해 보실 수 있는 이것만은 꼭 확인해 보셔라 하는 내 스토어 주요 성과 포인트들 좀 함께 짚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비즈 어드바이저에서 집계되지 않는 유입 성과 확인하실 수 있게 해주는 사용자 정의 URL 설정 방법 좀 함께 살펴볼게요. 그 외에 많이 주신 답변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스토어 주요 성과 현황 파악하기입니다. 앞에서도 요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매출 올리려면 유입 늘리고 결제율, 구매 단가 높여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요 스마트 스토어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 스토어 성과 이제 확장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온라인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좀 주요한 부분들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내 스토어의 주요 지표 첫 번째, 내 스토어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유입처, 마케팅 채널 어디고 결제까지 많이 되는 마케팅 채널 어딘지 파악하시는 부분인데요. 나는 내 스토어 마케팅 채널 어디가 제일 많이 유입되고 결제 많이 되는지 알고 있다. 말씀 주실 수 있는 사장님 계실까요? 선물 드립니다. 없으세요? 용기를 내세요, 사장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아유, 사장님. 네. 인스타그램.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여기 사장님 선물 부탁드립니다. 맨 앞줄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요, 표가. 그래서 어떤 마케팅 채널에 내 상품과 스토어 노출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지 보시려면 어디죠? 바로 통계 마케팅 분석의 전체 채널 보고서에서 확인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효과가 좋은 곳은 더 많이 활용을 해 주셔야 되고 미진했던 곳은 왜 이유가 뭔가 이제 상품도 바꿔보고 이제 시간과 비용을 거기는 이제 노출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어떤 채널 효과적인지를 판단하시려면 일단은 네이버 톡톡 마케팅 메시지건 뭐 쇼핑 검색 광고건, 네이버 블로거건, 인스타그램이건, 뭐 쇼핑 라이브건, 숏클립이건 일단 해보셔야겠죠. 해보셔야 네,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보시면서 그러면 성과가 얼마 났는지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효과적인 채널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상품별로 또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채널 전체 채널 보고서에서 이제 어떤 마케팅 채널에 유입이 많은지 결제 기업 금액이 많은지 요거를 같이 비교해서 꼭 유입이 많다고 결제 금액까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이걸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마케팅 채널들의 그 유입당 결제율 효과를 보실 때 하나 참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검색 마케팅 채널, 고객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마케팅 채널이라 비검색, 콘텐츠형 마케팅 채널의 특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검색 마케팅 채널 유입 특징이 뭘까요? 고객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유입이기 때문에 결제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높고 유입수가 비교적 꾸준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검색 콘텐츠 마케팅 채널, 예를 들어서 뭐 기획전이나 쇼핑 홈에 이제 노출됐다가 들어오는 경우 그럼 둘러보다가 괜찮은데 이러고 이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죠. 이러다 보니 노출 시점에 유입이 크게 상승하는 특징이 있지만 결제율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마케팅 채널들의 이제 효율, 유입당 결제율을 보실 때는 얘는 무조건 높네, 낮네 이렇게 보시기보다 이 마케팅 채널별 특성을 염두에 두시고 비슷한 조건의 채널들끼리 혹은 이제 이전 이력끼리 비교해 보시면서 효율을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외부 메타 네, 다음으로 이제 어떤 키워드 통해서 고객들이 내 상품과 스토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상품명이나 태그 이런 거 잘 설정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때 보셔야 되는 보고서가 바로 마케팅 분석 검색 채널 보고서죠.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내 상품 스토어에 고객이 키워드별로 얼마나 유입돼서 결제까지 됐는지를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유입당 결제율이 높은 키워드들은 뭐 고객의 니즈에 잘 맞는 상품에 이제 적절한 키워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유입당 결제율이 낮은 키워드들이 뭔지를 봐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케팅 분석 검색 채널 보고서에서 키워드 기준으로 이제 유입과 결제 성과 봤었다면 요 판매 분석 상품 검색 채널 보고서는
상품 기준으로 어떤 키워드 통해서 결제되었는지를 보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품별로 이제 어떤 키워드 통해서 결제가 됐고 어떤 채널을 통한 어떤 키워드로 결제가 얼마나 됐는지 이제 상품 단위로 키워드가 유효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마케팅 분석 검색 채널, 판매 분석, 상품 검색 채널 보고서들을 통해서 이제 유입이 잘 되는 키워드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입이 안 되는 키워드가 뭔지, 그래서 상품 대표 이미지나 키워드를 맞지 않게 설정하신 건 아닌지, 고객이 잘 찾지 않는 키워드를 내가 사용한 건 아닌지, 상품명 등에 이런 거를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또 유입이 많이 되는데 결제율이 안 되는 키워드들, 이게 상품 상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리뷰나 스토어 설정 문제가 아닌지 결제율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결제되는지를 보시면 의외의 키워드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고객들의 요구를 여기서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그 카테고리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면 좋을지의 부분에서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 스토어에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잘 안 팔리는지는 대부분 이제 다 대략적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걸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좀 정확하게 기간별로 판매 현황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그럴 때는 판매 분석 상품 성과 보고서에서 어떤 상품 잘 팔리는지 또 안 팔리는지 그리고 하단표 통해서 전체 상품들 결제 금액 보실 수 있는데 이 결제 금액 항목 클릭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요, 표가.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셔가지고 어떤 상품이 잘 팔리나 안 팔리나 보시고 환불 금액, 환불 비율이 누가 높은가 확인하셔서 환불이 많이 되는 애는 문제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니까 원인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요. 이제 효율이 안 좋은 개선이 필요한 상세 페이지 점검 필요할 때 요 쇼핑 행동 분석 상품별 보고서를 보면 상품 페이지 몇 번 보고 결제하는가가 나와요. 그래서 상품 조회수가 높은데 결제율이 낮은 상품들 위주로 보시면서 조회 많이 하는데도 결제율이 안 되는 거는 상품 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으니까 꼭 그 대상들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랜드 구축하실 때 중요한 거, 내 고객 타겟 정하시는 거죠. 거기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마케팅 분석 인구 통계 보고서에서 어떤 나이대, 어떤 성별 고객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결제하는지 또 얼마나 결제하시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분석, 상품 판매 분석, 상품 인구 통계 보고서에서 상품 단위로 어떤 성별의 연령이 고객이 구매를 하시는지 확인이 가능하신데 그 타겟하시는 고객군에게 어떤 상품이 잘 먹히는가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어떤 연령의 어떤 성별이 어떤 상품군을 많이 구매하시더라. 그래서 상품군 이제 확대를 고민하신다면 여기를 좀 참고해서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 상품 노출 시작하셨거나 이벤트 진행하셔서 빠르게 현황 파악이 필요하실 때는 요약의 실시간 보고서 이용해 주시면 최근 30분 동안 고객들이 얼마나 유입돼서 어디를 통해 유입돼서 어떤 페이지 많이 보는지 이런 게 30분 단위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해 보셔야 될 때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실 때 비즈 어드바이저에서 집계되지 않는 유입 성과들이 있어요. 일부. 그래서 요거를 URL을 설정을 하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메타 광고를 했을 때 혹은 네이버 블로그, 카페 상품 노출했을 때 이게 스마트 스토어 통계에서는 지금 그냥 네이버 블로그 통으로 잡히고 인스타그램 통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블로그에서 어느 곳에서 온지를 좀 나눠서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 URL 설정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토어로 오는 유입 세분화해서 볼 때 혹은 잡히고 있지 않는 유입을 잡고 싶을 때 요 사용자 정의 URL이 활용 가능하십니다. 요거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요. 순서를 말씀드리면 유입처를 구분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규칙에 맞게 내 스토어나 상품 URL 뒤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정된 URL을 노출하시는 채널에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 URL 전체를. 그러면 이 URL을 통해 들어온 유입이 마케팅 분석 사용자 정의 채널 보고서에서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스토어 URL이나 상품 URL이 있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엔티 소스, 엔티 미디엄, 엔티 디테일, 엔티 키워드 여기에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임의의 마음에 드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엔티 소스, 엔티 미디엄은 꼭 포함해 주셔야 되고 엔티 디테일, 엔티 키워드는 선택인데 더 유입처를 자세하게 구분하고 싶다고 하시면 쓰시면 되고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A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가죽 자켓 노출하겠다라고 하시면 엔티 소스는 N 블로그라고 내가 구분을 해놓겠다. 뭐 엔티 미디움은 뉴, 신상이라서 뉴라고 구분을 하겠다. A라는 블로그 이렇게 엔티 디테일 부분을 할 거고 엔티 키워드는 뭐 레더 자켓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자 여기 내 스토어 URL에다가 처음 시작은 물음표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파라미터가 시작될 거라는 표시예요. 요걸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엔티 소스는 지정하신 값 넣으시고 end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각 파라미터가 연결될 때는 end 값을 꼭 써주신 다음에 엔티 미디엄 한 다음에 정해주셨던 new 값 이렇게 써주시고 end 쓰시고 엔티 디테일은 a 지정값 해주신 거 이런 식으로 붙여주신 요 전체 URL을 노출처에다가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엔티 파라미터가 붙으면 우리가 시스템이랑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URL이 들어오면 너가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타가 없이 요 규칙에 맞게 꼭 해주셔야지 시스템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사용자 정의 채널 보고서 예시인데요. 이렇게 엔티 소스, 엔티 미디움, 엔티 디테일, 엔티 키워드 이렇게 정해주신 값으로 그 유입과 결제 성과를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내가 사용자 정의 설정한 적 없는데 사용자 정의 채널 보고서에서 지표가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쇼핑 라이브나 쇼클립 진행하셨으면 그 지표가 여기서 또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N숍 라이브 혹은 쇼클립 뭐 이런 값으로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여기서 내가 사용자 정의 안 했는데 이게 뭐지라고 하시면 쇼핑 라이브나 쇼클립 진행하셨던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적으로 문의 주셨던 부분들 답변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케팅 채널이 어떤 채널이 효율이 좋은가 보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은 부분인데요. 보고서들 표 보시다 보면 결제 성과가 이렇게 결제 마지막 클릭 기준, 결제 14일 기여도 추정 두 가지로 제공되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요. 이제 고객들이 상품 구매할 때 이제 한 번 보고 바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여기 갔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왔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결국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통해서 왔다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다시 나갔다가 네이버 검색 결과 건거를 통해서 들어와서 결국 구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지막 클릭 기준 결제는 이 상품 결제가 발생한 바로 직전에 마케팅 채널에 이 결제가 모두 기여했다라고 보고 여기에 결제 구매 금액을 다 부여해주는 방식이고요. 14일 기여도 추정은 최근 14일간 오고 갔던 채널들이 다 어느 정도 결제에 기여했다고 보고 여기 이렇게 나눠서 부여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요 숫자는 제가 임의로 예시로 넣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퀴즈 하나 또 드릴게요. 마케팅 채널별 결제 기여 금액 이런 차트에서 보여지는 결제 금액 기준은 마지막 결제 기준일까요? 14일 기여도 추정 결제 기여 금액 기준일까요? 아시는 분 찍어도 됩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네, 요 앞줄에 계신 남자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요 통계 보고서에서 마케팅 채널별 결제 기여 금액 차트에서 보여지는 결제 금액 기준이 모두 14일 기여도 추정 결제 기여 금액으로 배분돼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통계 보고서들 막 보시다 보면 고객 수가 뭐고 유입 수가 뭐고 페이지 수가 뭐고 막 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표에 보시면 이렇게 항목에 물음표 표기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말풍선으로 요 지표의 요 항목의 기준이 뭔지 좀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케팅 채널 유입 보시다 보면 네이버 페이를 통한 유입이 되게 많이 잡히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게 어디를 통한 유입인지 설명을 드리면 장바구니 통해서 들어온 유입이 네이버 페이 장바구니로 잡히고요. 그리고 네, 결제 내역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네이버 페이. 그다음에 일반은 요 장바구니와 결제 내역 외에 예를 들어서 결제창에서 다시 상품 페이지로 유입된 경우들이 이렇게 다 네이버 페이로 잡혀요. 그래서 요 페이지들은 대부분 고객들이 장바구니 담아놨다가 다시 구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런 이 채널들은 결제에 실제 영향을 줬다고 저희가 보지는 않아서 유입은 잡히지만 결제 금액으로 요 마케팅 채널은 결제 금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유입만 잡힌다. 결제 기업 금액은 부여되지 않는다.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판매 분석 마케팅 채널 보고서에서 마케팅 채널 정보가 알 수 없음이 너무 많아요. 이거 뭔지요?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들은 뭔가 문의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결제된 시점에 14일 이전까지의 경로만 그 마케팅 채널 유입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전에 유입돼서 장바구니 담아놨다가 결제가 된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유입 성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마케팅 채널 정보가 알 수 없음으로 표기가 되고요. 혹은 이제 구매 고객이 요 스토어 URL을 즐겨찾기 해놔가지고 어디를 통한 게 아니라 요 스토어 URL을 그 차게 바로 쳐서 들어왔다. 이러면은 유입이 잡히지 않아요. 어디를 통해 온지 알 수 없음으로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퀴즈입니다. 아까 이렇게 유입이 잡히지 않는 경우들, 뭐 스마트 스토어 앱이라든지 이제 외부 광고를 통한 유입이 지금 스마트 스토어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알 수 없음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아까 어떻게 설정을 하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사장님? 네. 죄송해요. 여기 남자분이 먼저 손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명칭을 말씀해 주시면 사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용자 정의 URL 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요 두 분 선물 드릴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해주셔서 두 분 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URL 설정해서 하시면 알 수 없음 이렇게 안 잡히는 부분 활용하실 수 있다. 마지막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유입되는 마케팅 채널 꼭 확인해 보세요. 어디 효율이 좋은지. 그리고 내 스토어 유입되는 키워드 검색 채널 보고서 통해서 꼭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유입 성과 성과 보실 때는 사용자 정의 채널 보셔야 되고 상품 판매 현황은 상품 성과 보고서, 상품별 키워드 점검하실 땐 검색 채널 보고서, 상품 검색 채널 보고서, 개선에 필요한 상세 페이지 확인은 쇼핑 행동 분석, 상품별 보고서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스토어 성과를 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